안녕하십니까, 전은세입니다. 자, 1월 10일 대책이 나오고 아파트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랑 도심 소규모 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월 10일 정책에 대해서 비아파트 부분이고요. 비아파트 부분 공급 대책, 수요 활성화, 그리고 현재 담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지, 그리고 개선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될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에 대한 관련 기사가 줄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취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해줬는데, 뭐 취득만 하면 뭐하냐, 이게 갖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지면 취득도 안 할 것이다, 취득세를 아무리 감면해줘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대출 금리,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물론 그 위험하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다 분석을 해놓고 빌려주는 건데, 너무 이게 과도하다, 금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표준 건축비에 대한 금액들에 대해서 재산정,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받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실에서 실무와 굉장히 가까운 내용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지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뭐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아니라 다 실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무를 많이 본 분이 장관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수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아파트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 확대가 좀 수월해지고, 뭐 우리가 동의율 같은 것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할 것이고, 뭐 소규모 정비 사업 지원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조합으로 하는 사업 외에 신도시랑 공급주택 공급을 하겠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고, 뭐 상기 신도시 조기 공급한다라는 게 이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약간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제한들을 다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세대수 제한, 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못 지었거든요. 그런 것들 폐지해서 넓은 땅에도 세대수 제한을 폐지를 해서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방을 설치를 못하게 했었는데, 방을 설치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는 벽만 세워놓고 준공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조적으로 벽을 쌓아서 문을 달고 뭐 이상한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것들 폐지하겠다. 사실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공유 차량이 되게 활성화돼 있나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을 설치를 하면은 주차장에 대한 기준들을 굉장히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입지 규제 완화, 중심 상업지역에 이제 공동주택 지을 때 우리가 복합 용도로 지어서 상가도 지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가에 대한 미분양이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냥 다 공동주택으로 지어도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아파트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이런 것들은 발코니 확장이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오피스텔은 없었는데, 오피스텔도 서비스 면적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번 법안에 담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것들이 이제 임대주택은 지금 단기 등록 임대주택이 지금 부활하려고 하고 있고, 부익 부담 경감에 있어서 취득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절감을 해주고 있는데, 취득을 한 다음에 그 사후가 우리가 기존 주택을 팔 때랑 그 사후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미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개선될 거고, 이게 개선이 되면은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말도 안 되게 나온 정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완 대책이 나오는 것이 완벽한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아파트 조건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수도권은 그리고 6억이면서 지방은 3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다가구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최초 구입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뭐 지금 문제점들이
신축만 아니라 기존 주택들도 매입할 때 이런 뭐 혜택들을 많이 주고 지금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다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는 뭐 기존에 다 사서 임대 시장에 임대 놓고 뭐 이렇게 그 전에 주택 공급 모자라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세 안정화에 굉장히 우리도 일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면서 막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 산정 기준을 보면은 1, 2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3%고요. 3주택 8%, 4주택 이상은 12%예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좀 약간 이상한 게 4주택자는 한 채만 사도 12%가 적용되는 취득세율이고요. 2주택자, 1, 2주택자는 앞으로 아무리 사도 다 1%, 3%만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다 해라. 왜 지금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4주택자 이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채만 구입을 하더라도 12%를 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 주택을 그냥 이 지금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아파트 조건은 다 그냥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뭐 현행 소형주택 매입할 때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입하면 1%, 3%가 적용되는데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원래는 8%가 부과되나 매입하는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 1%, 3%만 내면 된다. 근데 매입하는 주택을 주택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1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단일세율을 좀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취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사후가 기존 주택 양도하는 부분과 매입을 했을 때 보유세를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1주택자가 갖고 있는 특례를 다 배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1주택자에서는 수요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고 종부세도 공제가 되는데 이 특례, 이건 특례입니다. 1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례인데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례는 특별한 혜택이잖아요. 그거 특별한 혜택을 새로운 걸 사면서 적용 못 받게 한다 그러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개선될 거고 저는 완벽하게 이렇게 제도가 개선돼서 나오지 않고 내가 좀 잘못 발표를 했고 이러면 시장에서 안 움직이는구나. 추가적인 발표를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내겠다. 그래서 보완 대책이 나올 시 이런 것들은 어떤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은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때까지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완벽하게 어떤 제도가 나오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계속 정부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다라면은 완벽하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아마 다가와서 대기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존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계속 보완 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시그널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때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해도 된다. 지금 정책은 사실 우리가 구입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다. 그래서 또 다른 보완 대책이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라는 의미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